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보수 공멸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이 20일이니까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인데 19, 20일 그러니까 어제 오늘 실시된 모바일 투표율이 40.47%로 기대치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모바일 투표율이 47.51%였는데 오늘 마감한 모바일 투표율은 7.04%포인트 낮아진 40.4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이틀간 실시된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율은 생각보다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종 일관 상호 비방전으로 일관됐던 전당대회에 대한 당원들의 실망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내일과 모레 21일과 22일에는 1차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들이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도 내일과 모레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경선에서는 당원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됩니다. 당원 선거인단은 총 84만 3,292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전당대회 초반부터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이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막판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자충수로 지금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패스트트랙 파동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후보가 무난히 이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패스트트랙 관련 발언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1차 투표 과반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해서 결선 투표로 넘어갈 경우 결과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3, 4위 후보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2위 후보를 지지를 선언하고 그리고 또 친윤 성향이 강한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2위 후보에게로 당심이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남권 당원 비율이 무려 40.3%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 가능성 없는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설화 파문은 그럴 가능성에 기름을 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은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첫날인 19일 투표율이 지난 전당대회보다 4.74%포인트 낮아지면서 예견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일단 투표율이 낮아지면 조직력 부분에서 열세인 한 후보 측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분석입니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1차 투표에서 한 후보의 과반 확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아직 21일, 22일 내일과 모레 이틀간 ARS 투표가 남아있으니까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선거인단 수가 84만 명이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인 만큼 투표율이 낮다고 무조건 한동훈 후보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잘못됐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선거인단 수가 많아질수록 조직 동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 당원들도 과거처럼 이제 국회의원이 오더를 내린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당원들도 친윤과 비윤 또는 친한과 비한 이렇게 갈려있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이 누구를 찍으라고 오더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란 게 현지에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조한 모바일 투표율에 아마도 한 후보 측에서 비상이 걸렸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조한 투표율은 패스트트랙 설화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역대 어느 전당대회보다 과열된 경쟁이었던 만큼 당연히 투표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막판 변수로 떠오른 패스트트랙 설화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고민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설화는 이번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이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파동, 또 좌파설, 배신자 프레임, 총선 공천 가족 개입 이런 온갖 공격에도 끄떡없었죠.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국민들은 여당의 총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집중 공격을 당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마 한동훈 후보가 끝까지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전당대회 결과는 일방적인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뽑아둔 패스트트랙 설화가 당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가 다음날 신중치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곧바로 진정성의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19일 토론에서, 그러니까 어제 토론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를 누가 했느냐 이런 질문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당원들이 볼 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답변입니다. 사과를 했으면 깨끗하게 끝내버렸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핵심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야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또 한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오늘 국회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회의에 반대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이 만약 기소되면 공소 취소를 요구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정치인이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다만 나경원 후보는 당시 당직도 아니었고 개인 차원이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 후보의 공소 취소 요청이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요청이었다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공소를 취소한다면 나 후보만 개인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 그리고 관련자 전원이 해당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나 후보 개인 차원으로 주장했던 것은 뭔가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패스트 트랙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결이라는 힘의 논리에 맞서는 상황에서 발생됐던 사건이었던 만큼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관련자들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히 함께 취소될 수밖에 없으니 민주당 역시 크게 반박하지는 못할 그런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 개인 차원이라고 했으니 당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기소는 2019년 4월 25일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저지를 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일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도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내내 단 한 건의 비리도 잡아내지 못한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기관으로 전락했고 선거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막았어야 했을 법안들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 반드시 저지했어야 될 일이었고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패스트트랙 파문은 애시당초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왕 발생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한 후보가 곧바로 사과를 함으로써 파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후보의 말 맞다나 이왕 사과를 했던 일이니 당시 장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런 정도 한마디를 보탰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제 또다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같은 발언들이 막판 당원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1차 과반 달성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회는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당대회는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일관했습니다.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이었습니다. 배신의 정치에서 시작돼서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심지어 총선 고의 패배설에서 6탄전까지 벌어지는 그야말로 생사를 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집권당 전당대회라고는 봐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인데 이제 남은 사흘이라도 자숙하면서 보수 지지층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경쟁을 했으면 하는 생각 정말 간절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로 변질되는 그런 사이에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계속해왔고 또 대통령 탄핵 열차도 개문발차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후보들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차 투표에서 끝이 나든 아니면 결선 투표에서 결정이 되든 후보들은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준비를 하고
대통령실도 누가 당대표가 되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갈 파트너라는 생각을 다져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